중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외국 자본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유발된 내수가 대부분이기에 해외 무역이 끊기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죠. 하지만 경제 흐름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값싼 인력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팬데믹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죠. 그 때문에 중국이 서둘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일당 독재 체제는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기 위해 청년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모조리 파괴시킨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마오쩌둥을 신격화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독재체제와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것과 같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폐단이 쌓여서 폭발하면 역사가 그래왔듯 중국 인민들 또한 혁명을 외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 중화 사상은 결국 소수민족의 독립을 가속화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위구르, 티베트, 몽골 등 여러 소수민족이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히 해외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위구르족의 말에 의하면 중국이 소수민족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 강제 수용소에 가둬놓고 세뇌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국가이기에 중국을 비난하는 세력이 크지 않지만 만약 어떤 사건으로 중국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해외 자본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여러 나라들이 함께 동참해서 소수민족 탄압을 비판하고 독립운동을 지지하게 되면 결국 분열의 불씨가 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 식량 위기가 악화되면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질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기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고 그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5년까지 세 가지 주요 곡물의 중국 내 공급이 수요보다 2,500만 톤 부족할 것이라며 수입 물량의 의존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는 국가의 적이므로 잔반을 줄이라고 지시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미중 무역 전쟁이 선언되고 나서부터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만약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실을 충분히 다진 후에 이빨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강대국들과의 사이가 악화되면 결국 중국은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공자의 명언, 지혜가 넘치더라도 덕이 없다면 권력을 얻어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흥미있는 미스테리로 찾아가겠습니다.